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래도 그만했어요. 그렇게 아주 많이 추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강원도 전방 그쪽에는 16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 그래도 그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지금 현재 하셨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 그 권유광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되고자 많은 자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녁은 지금 대선 후보에 나와 있는 중에서 그 김건희 씨가 그 전화를 했던 거 녹취한 거 발표 MBC에서 발표한 거 거기서 건진법사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인 활동 논란을 부각시켰다. 나는 그보다는 이 정부의 문통이 이북의 말만 듣고 이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속인하고 무슨 거기서 무속인 말 듣고 무슨 정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선대위 인재 영입 발표 자리에서 본인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부채, 부도의 위기와 경기도의 여러 난제들을 풀어서 실적으로 능력을 입증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고 있지 않고 기후변화 위기, 북핵 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중 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구체적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거듭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래 사람이 없어서 전과사범에다가 성남시에서 수천억을 헤쳐먹게끔 민간인한테 밀어주고 그리고 형수한테 뭘 찢어버린다고 하는 개쌍욕을 한 사람, 제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갖다 놓고 또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넣어서 감금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가진 그 사람이 정말 그 대통령 따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와 진짜 괴물들이에요. 괴물. 어쩌면 이럴까. 송 대표는 이어서 선대위 1.5도시 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남이 써준 공약을 읽기도 바빠서 에너지 관련 공부가 안 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열정이 많은데 이를 잘 채워주고 구체화시키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송영길 대표가 원래 막 말을 하고 막 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전자에 베트남에 가서 미성년자 저기 저 성매 했다 해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근데
뭐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그냥 뭐 정가사범이었든지 뭐 쌍용을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뭐 조폭 들어오고 연루되고 했든지 간에 무조건 자기 후보 자기 당의 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뭐 이해해 줘야죠.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권의 무속인 공격에 네트워크 본부 해산이란 강력 조치로 응수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의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속인 전모 씨가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1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과 메시지에 관여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후보가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실체가 어떻게 알려지느냐가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조직 해산은 후보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굿힘당이라고 부르며 전날부터 배우자 김건희 씨와 무속인 논란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부터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다면서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다고 비난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MBC에서 보도를 했던 그 김건희 씨 전화 녹취 사건 지난번에도 방송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답답하고 울적한 사람, 가정에 묶여 있는 사람, 자유롭게 살다가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김건희 씨가 그 자기한테 그 좀 잘하는 척, 이해하는 척, 위로하는 척 하니까 그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녹취해서 터뜨리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그 뭐 기자도 아니고 뭐 사진 찍는 사진 기자라고 하지만 사진이라고 유튜브 방송 나도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 무슨 기자가 필요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 사람 실력 가지고 오는 거지.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는 내가 역대에 볼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당의 후보 여러분들 뭐 그 후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후보 구의원 나와도 안 된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과가 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선출직엔 전혀 못 나갔습니다. 그게. 뭐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대목꾼들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대목꾼들이 영창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자랑으로 한때는 전과 있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이야. 내가 무슨 전과 있었다. 뭐 나는 뭐 민주화운동을 한 투사다. 뭐 이랬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그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했죠. 그 MBC 방송에서 그때 보도할 적에 그 들어보면 지금 그 술집이 그 줄리가 맞냐 그거를 얘기할 적에 나는 시끄러운데 가기도 또 그런 데는 잘 가지도 않구나. 그 시끄러운데 싫어와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는 책을 보거나 건진법사하고 인생에 대한 그 논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조용한 걸 좋아한다.
음악은 클래식을 많이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진법사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뭐 당에도 있었다. 뭐 법사 뭐 무당을 적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선거에 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인가요? 그쪽에 내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해서 서울에 유명한 철학을 하시는 분의 집을 이제 제가 솔직히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라 서울에 하자고 해서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저를 갖다 예약을 해가지고 저의 이제 관상 수상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역대 정치하는 사람 치고 거의 뭐 99%가 다 거기 이름이 올라 있어요. 왔다 간 거예요. 뭐 본인이 후보가 왔든지 아니면 뭐 그 측근이 왔든지 가족이 왔든지 하여튼 누가 왔든지 왔겠죠. 그래서 사주 관상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관상 사진만 있어도 보더라고요. 근데 용어긴 용어더라고요. 지난 거를 쫙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첫째적으로 그런 그 정치 선거 나가면서 좀 답답하고 앞길이 예정치 못하니까 하나의 그 어떤 관례로 그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 뭐 할아버지 시대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그 신년 들어가면 신년 점사를 본다고 뭐 동지 지나면 그다음부터 무속인데 많이 가잖아요. 또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통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육갑을 그런 그 정치 그런 거 떠나서 사주관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참고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저도 봤으니까요.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건진법사가 얼마나 개입했냐 뭐 했냐 뭐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할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땐 그 말하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취재를 하면 아마 그 가족이나 누군가 가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지 유명한 사람들한테 한 번쯤 묵구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 누가 했더니 했든지 괜히 자기들은 해도 씹으려고 자꾸 그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 자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있었던 그 불교, 뭐 불교를 지금 믿든지 또 그다음에 천주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뭐 무슨 신천지를 믿든지 뭐 어느 교회를 믿든지 뭐 요즘에 한국에 또 뭐 이슬람교도 들어왔어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 있잖아요. 그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국가에서 종교를 타협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신천지를 믿든지 뭘 믿든지 아니 그거 갖다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그 자기들 그거 믿으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기들 믿는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거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를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철학을 한다 또는 무속을 한다 그 사람들도 종교입니다. 그게요.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선거 치를 적에 나도 선거 치를 때는요. 그 후보가 나간 사람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선되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떨어지려고 나갑니까? 당선되려고 나가다 보면 표가 있는 데는 갑니다. 뭐 표가 없는 길거리에 그 나가서도 인사를 하고 뭐 요즘에 뭐 윤석열 후보
지하철역 앞에서도 인사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부탁하는 거고.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도 하는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 교회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 신부님들도 있고, 불교 가면 또 스님들, 그 신도들 있잖아요. 그 불교 믿는 신도들, 뭐 보살도도 있고, 뭐 신도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뭐 신천주교면 신천주교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말이지. 그 다음에 가서 무속인들, 그 동네 그 시장 근방에서 점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받아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신도들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이렇게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명함 주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표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보는 표가 있는데 가는 겁니다. 떨어지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선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표는 후보도 한 표, 뭐 당대표도 한 표, 그것도 그 무속인도 한 표, 또 무속인들 나오는 사람들도 한 표, 그런 표를 다 모아서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사정입니다. 미국 같은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진 법사하고 뭐 대화를 했다 뭐 했다 하는 그 전화상에 그 김건희 씨가 나온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아하지 말고 정당 전문 정치는 그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좀 더 많은 그 국민들에게 많은 거가 도움이 되고 국가에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참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보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전문직에는 교수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원자력 하면 원자력에 그 양반이 원자력에 무슨 그 전문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사법고시 봐서 검찰총장 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서 최고직까지 올라가서 이 정부 잘못하는 거 검사들을 동원해서 조사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뭐하고는 그거 전부 이거 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박사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또 듣고 배우고 해서 나라를 똑바로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여당에 있는 후보들은 다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뭐 하나도 없어요. 예? 전문가로 저기 연구했던 사람들도 자기 전공 분야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첫째 남북이 돼서 6.25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안보를 지키는 거,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거. 저 북한 저 사람들은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계속 미사일 쏴. 예? 미사일 쏴.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미사일 쏴. 근데 안보를 튼튼히 안 하면 되겠어요. 첫째가 안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과 지금 다방면으로 일을 살기 때문에 외국과 외교를 잘해야 돼요. 외교를 잘해서 그 외국과에 수출할 때 그 관세 같은 거 세금을 좀 낮춘다든가 그쪽에 있는데 그 물건이 우리나라 생산되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팔리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하게끔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전문가들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부가 관심 갖고 법적인 도와줌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 지원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일을 해야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결혼도 하고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도 낳아서 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마인드가 철저히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좌파 정부는 그렇습니까? 문통 이북에 그냥 욕을 해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한다. 개꼬랑지 지거치디 꼬랑지 흔든다. 뭐 아무 개소리라도 말도 못해.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입니까? 거기는 참아야 돼요? 거기 눈치만 봐야 돼요? 거기 대변 노릇만 해야 돼요? 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소 있는 거 그냥 그 김여정이가 그냥 지시해가지고 그냥 다이나마트를 다 폭파시켜서 폭삭 주장게 만들고 그러는데도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금강산 강할 때 김항자 씨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강력히 말도 못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무당의 무슨 건진 법상가 무슨 법상가 이거 저기 와서 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가 그렇게 중대합니까? 그것도 부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요 본인이 자기 부모 같은 제 형수한테 그 개쌍욕을 했어요. 뭘 찢어버린다고. 보통의 대한민국의 99.9%가 그런 말을 쓰지도 사용도 안 합니다. 저 조폭같이 아주 막된 사람들도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격이 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되고. 그래 지금 현재 부인이 하도 그리고 정치 안 하다가 집안에만 있고 귀하게 자란 사람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정치한다고 남편이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됐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갈구고 씹어 그냥.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 무슨 뭐 줄리가 누구다 무슨 뭐 누구 무슨 검사고 동거를 했다 뭐 어디에 여행을 했다 뭐 별소리 다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칭해가지고 아주 위로는 척 뭐는 척 도와주는 척 감싸는 척 하니까 거기에 헐떡 넘어가가지고 자기 속 내를 다 털어놨는데 믿고 누님이라도 부르는 그놈한테 믿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전부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갖다가 MBC 두고 터뜨리고 뭐한다. 이게 인간들이고 이게 인간 사회입니까? 이게 괴물이지 괴물.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에 있는 나라 종교를 넘어 타파하며 더 적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무슬림 종교도 들어와 있잖아요. 무슬림 저 아라비아에 있는 무슬림 종교. 그 무슬림 종교 저 이슬람교는요.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우디 2년 있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이맘이라고 그 목사를 거기는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동에서는요. 그 이맘 목사도 많이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뭐고 했는데요. 물론 내가 언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현재 그 신교들은 다 신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신약을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전혀 다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수십 년을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 방면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앞을 내다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고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내세를 좀 알기 위해서 참고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정당하고 뭐 옳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국가 경영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요. 그리고 뭐 최순실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가 무당입니까? 최순실가 못했습니까? 뭐 재판해가지고 최순실이 그 딸 그 최유라가 저기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따고 그러는데 그때 말 타는데 말 갖다 제공한 것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 그 부회장도 이재용도 갖다 잡아놓고 박근혜 잡아놓고 최순실 잡아놓고 다 거기 연관된 사람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 따지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양심을 놓고 해가지고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울산 그 시장 선거 때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한 거, 하명수사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다 그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게.
최고 당첨권자에 연루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그다음에 그 응? 옵티버 사건, 응? 라임 사건, 사모펀드 사건 전부 다 그거다 그저 개미 군들도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게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새 정부나 들어와서 재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또 그냥 끌어요 성남시 수천억을 뭐 1조라고 그래 1조 그걸 헤쳐먹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지금 요즘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벌써 뒤집혔어요. 옛날 같으면 뒤집혔어요 제가. 그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적에 4.19 때 그때 그 3.15 부정선거라고 이승만 박사 일적에 그때 이기붕이 당선시키려고 그때 뭐 막걸리나 좀 동네에서 사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게 막걸리입니까? 이게 막걸리가 아니죠. 지금은 가면 큰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하여튼 오늘은요 그 무속인 관련해서 김건희 그 무속인인지 나는 그 사람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터넷 가서 보니까 그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논의한다. 뭐 인생 논의한다. 그것도 사람들이요 앞길을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전문가 같은 데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정당에서 자기네들에 있는 국민의 의혹된 거 지금 현재 성남시 그 사건에 관계돼서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4명이나 죽었잖아요. 3명이 저기 죽고 또 한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 시사저널인가 하는데 기자라고 하는 사람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엊그저께 또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멀쩡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튼 그 죽은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는 죽은 이후에 명확한 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텔에서 죽은 그 사람요 이병철 씨 변호사 그분도 성남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녹취를 갖다가 고발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죽은 건 정확한 이유가 없어. 뭐 동맥 뭐 대동목이 뭐 파열인가 뭐 심장마비인가 뭐 저뭐 막 그러는데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거나 좀 정확히 좀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나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믿고 국민을 위해서 사법기관에 정의를 내세우라는 말이죠. 정권의 눈치 보고 정치의 눈치 보지 않고 저 눈치 보지 말고 정권은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입니다. 5년이면 끝나요. 이제 5년 다 됐어요. 국민을 보세요. 국민을. 밥 먹고 살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남들같이 그래도 공부를 해서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다는 사람들이라면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오늘은 아주 울적한 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뭐 건진법상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또 그거 떠드는데 이제 그건 때려치고 그만둬야 돼 이제. 그게 지금 그 대통령 뽑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자질 문제예요. 형수한테 개쌍욕을 한 거. 성남시에다 수천억을 해먹게 만드는 이거. 시장이 최고 책임자인데 시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디다 저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해도 그거 안 믿을 거예요. 여하튼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우리 중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나라 자유민주화와 시장경제를 하면서 옛날같이 계속 번영해서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꼭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똑같이 이 정부의 2기가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2기 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